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통주식 채널입니다. 3월 3일 목요일인데요. 우리 국내 증시가 이제 대선을 향해서 아주 숨가쁘게 달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오늘 종합주가지수가 물론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하루 올랐다 하루 떨어졌다 이런 상황이 계속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이제 어제 또 미국 증시가 또 큰 폭으로 반등하고 또 세계 증시가 다시 반등하는 이런 상황에 힘입어서 우리 증시도 오늘 43포인트까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오늘 많은 국민들의 관심사는 무엇보다도 야권 후보 단일화였죠.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 간에 특히 이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번에 완주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계속 보였었는데 어제 TV 토론을 마치고 내일 사전 투표가 진행되는 그날 하루를 앞두고 우리가 이제 대선 단일화할 수 있는 마지노선으로 여겼던 그 3월 3일이었죠. 오늘 극적으로 두 후보가 합의를 단일화에 합의를 하면서 야권 후보의 그 당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이제 높아진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지금 당선 가능성이 많이 높아졌다고 하는 윤석열 후보 이 관련주들이 그렇게 수익을 내주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점이죠. 물론 이게 이제 지금 확률상으로 야권 단일화만 되면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게 지금까지의 여론조사 결과였는데 물론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지만요. 그래도 안철수 후보가 완주했을 때보다는 승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오늘 우리가 흔히 많이 알고 있는 윤석열 관련주 시초가의 17% 급등을 했다가 적어도 내심 오늘 정도는 강하게 마감을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동안 그 대선 관련주들이 이렇다 할 수익을 내주지 못한 그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여전히 지난 11월 초에 국민의힘의 그 후보로 당선되고서 그 날을 필두로 해가지고 주가가 고점을 찍고 큰 폭으로 밀리면서 여전히 바닥권에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오늘 덕성이라든가 서연 다 시초가 부근의 14% 절반 상한가에서 조금도 위쪽으로 상승을 하지 못하고 그대로 종가물이 크게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대선 관련주에서 수익이 안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시장의 중심은 이렇게 전부 다 모든 사람들이 그 공통된 기대를 하고 있을 때 의외로 주가는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 것처럼 강하게 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여실히 느꼈는데요.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그 윤석열 관련주 어느 때보다도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당연히 산술적인 계산으로 해보면 주가가 상승해야 맞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 종목들이 전부 다 시초가 이상을 벗어나질 못했어요. 15% 신원종합개발 같은 거 이런 종목. 자, 그 와중에 제가 오늘 무슨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드리려고 하냐면요. 이미 이 증권시장에서는 이번 그 대선에서는 주가가 어느 정도 보여줄 만큼 보여줬다. 그리고 또 막상 당선됐다 하더라도 이런 관련주들이 크게 그 상승할 수 있는 메리트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같은 날 고점을 찍고 주가가 밀렸던 그런 원인들이 여전히 당선 가능성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떨어진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지금 현재까지 대선 관련주들이 할 수 있는 만큼은 다 수익을 내줬다. 그래서 길게 이 종목을 갖고 있어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없고, 벌써 주식 시장에서는 차기 다음 대선을 누리는 그런 포스트 대선 관련주가 이미 시작됐다고 하는 점. 왜냐하면 우리는 태생적으로 보면 5년마다 한 번씩 대선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번 대선에서 여러 관련주들이 상당히 장에 관심을 지난 그 대선을 시작할 때에서부터 장기간 하고 이제 피날레를 장식하는 국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쪽에 계속 머물러 있다가는 자칫 잘못하면 이제 조정의 끝자락에 설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새롭게 이미 이 대선 이후를 대비하는 그런 종목들이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 점. 그래서 오늘 제가 한국선제라든가 경남스틸, 진양화학, 그 다음에 삼보산업, 제주반도체를 예로 들어놨거든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은요. 우선 좀 최근에 주가가 강한 상승 흐름으로 보여준 한국선제, 최근에 어제 같은 때 상한가까지 올라오고 오늘 또 주춤하는 듯 하다가 12% 정도 올라왔었죠. 우리가 지난번 국민의힘의 경선 과정에서 홍준표 관련주로 많이 익히 알고 있는 종목, 그리고 지난번에 대선에서 실패, 그 윤석열 후보한테 후보 자리를 내주고 주가가 급락했다가 바닥권에서 다시 또 강하게 치솟아 올라오는 이런 모습들이죠. 이게 물론 한국선제 같은 경우 실적도 많이 좋아지고요. 그리고 자회사가 고체연료, 고체 산화 연료 전지 개발에 앞으로 그 부품을 공급하고 있어서 매출 상승이 기대된다 하는 내용들이 어제 기사로 나오긴 했었지만요. 근본적으로는 이게 이제 윤석열 후보가 대선에 그 야권에서 정권을 잡았을 경우에 차기 주자로 여전히 이제 홍준표 관련 후보들, 물론 이제 연세도 많이 되시고 다음에 또 노릴 수 있는 그런 입지를 우리가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도 지금 80이 넘는 그런 상황이고요. 연령에 있어서 그렇게 그 걸림돌이 되지는 않는다고 봤을 때 관심을 이미 자회사에 대한 내용도 있지만은 그런 측면에서 시중의 관심이 높아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거하고 맞물려 가지고 홍준표 관련주의 대표적인 주자로 경남스틸이라는 종목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오늘 800만 주 이상 거래가 또 됐고요.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지난번 고점을 찍고 12,000원까지 상승해서 장기간 바닥을 찍고 서서히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차기 주자로 우리가 거론할 수 있는 후보들 많이 거론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이라든가, 또 지금 젊은 나이에 당대표로 올라있는 이준석 그 대표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원희룡 제주지사 같은 경우, 이런 관련주들 우리가 이제 차기 주자로 많이 꼽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눈여겨 보시면은요, 최근에 오히려 지금 현재 출마되어 있는 그런 후보들보다 주가의 움직임이 더 활발하다고 하는 점. 경남스틸 같은 종목들도 오늘 대량 거래가 되면서 바닥권에서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 물론 이제 한국선제가 어제 먼저 시작을 했고요. 경남스틸도 바닥권에서 거래가 증가하면서 지금 거래 주체별로도 한번 봤을 때 외국인의 매수들도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 점.
이런 것들을 또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과 관련된 종목들, 대표적으로 이제 진양화학이라든가, 여러분들이 그거는, 저는, 차기 대선 관련주들이 이미 움직이고 있고, 상당수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되면서 매집을 하고 다음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시그널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우리가 5년 단임의 대통령이 제도, 현행 헌법이 갖는 이런 상황 때문에 증권시장에서는 대선 관련주가 곧바로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면은 곧바로 차기 대선 주자들이 올라오는 것을 제가 여러 번 경험해서 목도를 했거든요. 이미 진양화학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오세훈 시장하고 어떻게 인맥으로 연결되는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데서 조금 검색을 해보면 자세히 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은 제가 오늘 여기서 거론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주식시장에 차기 거론될 수 있는 유망한 후보군으로 종목들이 옮겨갔다고 하는 거를 이 주가가 이미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5,000원, 6,000원대 횡보를 하다가 어제하고 연속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130만 주 어제 거래되고 8% 정도 올랐고요. 그 다음에 오늘 94만 주 거래되면서 장중에 상당히 속도를 조정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죠. 이게 이제 대선이 확정되는 이런 국면에서 어차피 대선이 확정되면 확정된 후보의 주가는 고점을 찍고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하는 점, 더 이상 뭐 기대할 게 없으니까요. 그랬을 때 차기 주자군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후보들이 그대로 주가를 발산하면서 상승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상당히 큰 거거든요. 진양화학이 그렇고요. 또 이제 원희룡 제주지사 같은 경우 이번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를 위해서 선거 대책 본부장으로 활약이 눈에 띄게 두드러졌죠. 마찬가지로 지금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도 제주도를 기반으로 한 우리나라의 반도체 설계 회사로 많이 알려져 있죠. 지금 제주도에서 밀감보다도 제주 반도체가 매출액이 더 높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은 많이 나와 있는 이야기고요. 주가도 이미 바닥권에서 서서히 상승을 모색하는 그런 국면이다. 또 원희룡 관련주로 또 하나 또 거론되는 종목이 SAT라고 또 있거든요. 이 SAT도 오늘 최근에 거래량이 80만 주 정도 거래되고요. 어제 100만 주 거래되면서 바닥권의 상승을 지금 모색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미 나와 있는 재료로 좀 고점에 따라 붙었다가 물리고 하는 것을 반복할 바에야 차기 주자들로 눈여겨보시면서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오늘 이걸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국민의힘의 지금 당대표를 맡고 있는 이준석 관련주로도 삼보산업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삼보산업도 최근에 바닥권에서 호시탐탐 상승을 노리면서 주가가 아주 장기 횡보를 거쳐서, 물론 이제 당대표로 선출됐을 때 주가가 2,600원, 3,000원까지 급상승을 했다가 이게 끝없이 밀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장기간의 시간을 두고 이런 어떤 움직임이 곧바로 일어나진 않지만 롱텀으로 어떤 계기가 있을 때까지 꾸준히 기다리고 하는 그런 매매들을 최근 시장에서 많이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이번 대선이 아니고 포스트 대선을 염두에 두고 그런 종목들이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가 되면서 상승을 모색하고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대선 이후의 관련주 여러분들이 한번 눈여겨보라는 측면에서 오늘 이 종목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종목들 말고도요, 여러분들이 정치적으로 혹시
다음 차기 주자로 거론될 만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인터넷에 조금만 여러분들이 애써서 검색을 해보면 이게 다소 또 민감한 문제이긴 한데요. 최근에 거래량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주가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하면 다 그런 대선 관련주로 움직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선침해를 해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오늘 대선 이후를 대비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시황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